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12월에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년 12달, 어느 달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달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12월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니까요. 더 활기찬 마음으로 12월 한 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주말을 지내고 나서 월요일에는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뉴스들 중에서 우리 교민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 쌀 가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쌀 문제는 정말 저희 뉴스 필리핀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쌀이라고 하는 게 그걸 경작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필리핀 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목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대로 좀 비중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서는 쌀 가격을 인하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쌀 수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서요.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알바이 지역 하원 의원인 조이 살세다 의원은 필리핀의 쌀 수입에 대해서 기존의 양적 제한 대신에 관세 제도를 도입하면 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킬로당 7페소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필리핀은 국가가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의 양을 관리하고 있죠. Q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입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필리핀 내 수급량 조절과 이에 따른 가격 조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NFA, 그러니까 국가식량관리청이죠. 이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서 올 한 해 동안 쌀 수급 균형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쌀 가격과 넓게는 필리핀 전체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 필리핀 의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쌀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쌀 수급과 관리를 시장에 그냥 맡겨두자는 논리죠. 관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는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 농산물 수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고 대신 국가는 관세를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쌀 가격이 킬로당 7페소씩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필리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필리핀 의회에서는 NFA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 반면 농민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NFA, 그러니까 국가의 쌀 관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정리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도에서는 일단 의회에서 쌀 수입 자유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내용 추가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과연 필리핀 의회의 바람대로 민간을 통한 쌀 수입 자유화가 필리핀 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더 나아가서 오늘 보도대로 쌀 가격까지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 보도가 이어지는 대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나 기타 지인들에게 필리핀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서는 사실 위험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단지 한국이 워낙 기본 치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필리핀 사회조사기관이죠. SWS에서 필리핀 내 범죄에 대한 필리피노들의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두 가구 중 한 곳,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 정도는 길거리 치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도를 만난다거나 기타 사고를 당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5명 중 2명, 약 40% 정도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마약 중독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고도 밝혔는데요. 상당한 숫자죠. 이런 심리적인 우려와 실제로 이런 범죄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실제 조사에서는 이런 우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강도를 만날까봐 염려를 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강도나 절도 사건은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통계 자료인데요. 5.6% 정도가 도로에서 강도를 만났거나 차량 절도 사고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매치기의 경우는 사실 우리 교민들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요. 4.6%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강도도 무섭긴 합니다만 이건 좀 안전한 장소로 다닌다거나 하면서 나름의 대비들이 가능한 반면에 이 소매치기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이건 좀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 필리핀 경찰은 실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수치가 실제 사건 발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높은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필리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맞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런 범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안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은 경찰의 범죄 신고 접수 건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수치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수치인 4에서 5%대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016년 한국의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10만 명당 1962건, 약 1.9% 정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로 살펴볼 소식은요. 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입출국 시 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총액에 대한 규제가 있죠. 외환 반입 한도에 대한 규정인데요. 비달러화로 1인당 10,000달러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필리핀 항공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입국을 하려던 한국인 한 명이 이 외환 반입 한도 규정을 위반해서 마닐라 나이아 공항 세관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홍콩 달러로 382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현금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반입을 시도한 건데요.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 적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후속 보도들을 살펴보니까 홍콩 카지노에서 딴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왔다는 내용인데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단 외화 반입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는 꽤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죠. 현금을 직접 압수하기도 하는데요. 필리핀 입출국 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라서요. 오늘 마지막 뉴스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다들 새로운 달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내년 2019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시기인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돼서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씩 방송이 되던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21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교민 뉴스 그룹을 통해서 전해드리기 어려웠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루 3가지씩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마치게 될 때까지는 하루하루 우리 교민들과 함께 나눌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뉴스 필리핀의 12월 첫 번째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